서울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면적도 넓어졌지만 무엇보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심 속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현진 기자, 시민들이 광장에 아주 많이 모여 있네요. 네, 1시간 전부터 제 뒤로 보이는 대형 무대에서 광화문 광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초청 시민 등 수만 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시간의 빛, 사람의 빛, 공간의 빛이 모이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식엔 시민 오케스트라,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 공사 시작 1년 9개월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0도가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한 차례 거센 소나기까지 쏟아졌지만 세 단장을 마친 광장은 북적였습니다. 한글 분수에 명량 분수, 터널 분수까지 새로 설치된 분수는 광장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옷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물줄기에 몸을 적십니다. 그 집이 너무 더운데 또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분수대나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광장을 찾은 외국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한박 웃음을 터뜨립니다. 조선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새긴 역사물길과 공사 과정 중 발굴된 사원부 문터의 전시 공간, 다채로운 영상이 상영되는 길이 50여 미터의 영상창 같은 새 볼거리들도 시민들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참나무와 팽나무 등 5천 그루를 심어 종전보다 3배나 넓어진 녹지 공간.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선 여유로움이 넘쳤습니다. 옛날 그 모습들을 많이 살려가지고 나무나 이런 거 다 잘 심어놓고 그래서 우선 좀 싱그럽고. 아이들에겐 놀이터로, 어른들에겐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은 오늘 하루 새롭게 돌아온 광화문 광장을 반겼고 이곳을 찾는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이 그 첫 순서인데요. 조금 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경선부터 70%가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자, 대구 연결합니다. 남효정 기자, 먼저 투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대구에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도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먼저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세 지역을 합산한 총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74.81%, 박용진 후보가 20.31%, 강훈식 후보가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과 대구, 경북 전 지역에서 70% 넘는 높은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8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선 정청래 후보가 29.86%로 1위, 고민정 후보가 22.5%로 2위를 차지했고요.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일단 5위권에 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40%와 전국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네, 이제 첫 경선이긴 하지만 한참 민주당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분위기가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먼저 확인이 됐군요. 자, 오늘 후보들 연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명의 후보가 각자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대한정당을 내세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산무 정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반면 박용진 후보는 자신의 중도 확장성이 가장 넓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에 집중했고, 강훈식 후보는 어대명이냐 아니냐, 단일화냐 아니냐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젊은 수권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사당한 우선을 걷는다는 우려입니다. 개항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화와 열망이 무명의 강훈식을 당대표 후보로 만들었고, 전진의 기세가 40대 당대표 후보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인천에서 새 후보가 다시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듯 벌이고 있는 중국의 무력 시위,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실전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와 기후변화 등 8가지 미중 대화 채널을 차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 전투기가 대만을 향해 비행합니다. 조종석에서 대만 해안과 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대만에 가까이 접근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俯瞰宝岛台湾的海岸线和中央山脉，作为军人的使命感和荣誉感油然而生。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3일차. 실전 사격을 하며 훈련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의 해군 함정에 가까이 접근한 대만 군함이 낡았다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부상병을 고속열차에 태워 치료하고 호송하는 종합훈련까지 공개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대만 해협에 투입된 병력은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 대만 국방부는 이 중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 49대를 몰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훈련이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사와 기후변화 등 8개 대화 채널을 차단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It is fundamentally irresponsible what they are doing, and we'll continue our efforts to keep open lines of communication with Beijing while defending our interests and values in the region. 중국의 훈련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대만행 비행기 결항은 계속되고 있고 선박 물류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폭 180km의 대만 해협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주요 항로여서 300척 가까운 선박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군사 훈련을 정례화할 수밖에 없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폭풍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언론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배경을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 조찬을 하며 회담했습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ため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これ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중국과 미국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관련 주제가 언급됐다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중 만남을 거른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고 짚었고, 블룸버그는 미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협력체인 치포 참여 검토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의 행보를 이어온 만큼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주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같은 현안에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